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면접 부스터 배교수 칼면접입니다. 이번 제주항공 게시승무원 자소서 문항은 직전 문항과 똑같죠? 어쩌면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렌지향 가득한 제주항공 자소서 작성법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3인칭 시점과 10년 후 위키백과 등재라는 전제에 참 당황스러우실 수 있는데, 하지만 이 특별한 형식에는요, 이 제주항공만의 뉴 스탠다드라는 철학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 철학을 반영한 특별한 이 자소서 형식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접근한다라는 이 제주항공만의 혁신 DNA를 지원자에게도 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3인칭 시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인칭 시점은요, 지원자가 타인의 관점에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도구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승객과 동료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또 제3자의 관점에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묘사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년 후에 위키백과에 등재된다라는 조건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어떤 장기적인 나의 비전과 전문성을 부각시켜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10년 후 제주항공에 입사해서 바라본 나의 모습이라는 조건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각 문항별 에피소드에서 어떤 일관된 방향성이 느껴질 수 있는 어떤 성장의 컨셉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자나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에피소드가 한 두세 개 정도 설정이 됐었을 때 이 어떤 방향성이 맞지 않으면 읽는 사람이 쉽게 판단할 수 없겠죠. 자, 마지막으로 제주항공 자소서 작성의 핵심은 바로 위키백과 방식의 객관성, 그리고 전지적 작가 시점의 어떤 균형점을 찾는 것입니다. 위키백과 인물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주인공의 내면의 생각까지는 깊이 있게 묘사하지 못한다라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지적 작가라는 관점으로 어떤 스토리를 기술을 하실 때 자신의 내재적 동기나 어떤 배운 점 등을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자소서 형식을 충분히 살려주셔야만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좀 헷갈리시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영어 공부를 했다. 이걸 단순히 이제 행동 중심의 서술을 했는데 한번 내면적 해석을 좀 조합하는 방식으로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걸 한번 바꿔본다면 그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영어 공부를 했다. 이는 단순한 성적 향상이 아니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역량에 대한 그녀만의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뭔가 3인칭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먼저 하시고 여러분의 자소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제주항공 자소서 1번 문항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개요 한 줄 자기소개입니다. 150자 이내로 작성을 할 수 있는 자기소개인데, 제주항공의 자소서는요, 제가 봤을 때 단순한 지원서가 아니라 미래의 나를 그려보는 비전보드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년 후에 정말로 위키백과에 등재될 만한 어떤 최고의 제주항공 승무원이 되어 있을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아마 더 멋진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주항공 1번 자기소개 개요는요, 뒤에 나오는 자소서 2, 3, 4번을 전체를 포괄하는 여러분들의 핵심 역량을 제시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자소서 3번 있죠. 3번 제주항공의 입사를 위한 어떤 특별한 노력이라는 3번 질문과 1번 자기소개 개요가 굉장히 깊은 연결성이 있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비전보드를 만들어 주시고 또 3번에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시해 주는 과정이 꼭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1번 자기소개 개요는요, 크게 제가 봤을 땐 5가지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 마인드 버전, 그리고 소통 버전, 리더십 버전이나 뭐 창의성 버전, 팀워크 버전 등으로 좀 구분을 해서 명확히 자신의 컨셉을 설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서비스 마인드형 버전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포근 씨로 가볼게요. 김포근 씨. 제주항공의 8년차 팀장급 승무원이다. 코알라처럼 든든한 포용력과 세심한 배려로 승객들과 동료들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주고 있다.
최근 그는 고객 만족도 평가에서 전 노선 1위를 달성하며 서비스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의 강점과 일치하는 하나의 버전을 선택을 해서 자소서 1번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외에 나머지 4개의 버전,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버전은 백할 플라이트 인스타그램에서 댓글 서비스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꼭 방문하셔서 댓글 달고 답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항공 2번 자소서 살펴볼게요. 학창시절 및 사회 경험을 천자로, 그것도 3인칭 시점으로 역시 막막합니다. 자, 2번 질문에서 제주항공이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서비스 마인드와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지원자의 성장 스토리, 그리고 직무 적합도를 아주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천자라는 분량 자체가 충분한 스토리텔링을 하지 않으면 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핵심 에피소드를 제가 봤을 때는 한 2-3개 정도 선택을 해서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때 이 각 경험별 포인트를 상세히 설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학창시절부터 사회 경험까지 시간 순서의 배치로 자연스럽게 성장 스토리가 느껴질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작성한 예시를 PPT로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의 학창시절과 사회 경험을 3인칭 시점으로 작성하는 것이 포인트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지원자가 타인의 관점에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문장 형식으로 작성해야 된다는 점 유념하시면서 제 PPT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항공 자소서 2번 제가 사례를 통해서 간략하게 어떤 형식으로 작성하면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번 항목에서 1000자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도 에피소드는 여러분들의 강점을 나타낼 수 있는 실질적인 사례 중심으로 한 3가지 정도를 먼저 선택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 중에 하나 서비스 사례로 예시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문제는 일반적인 자소서처럼 여러분들이 기술을 하실 때 이 주의하실 점이 이제 위키백과의 10년 후의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표시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 이 상황을 묘사하시기 전에 도입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는 거,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고유명사 처리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는, 그녀는 이라는 3인칭 대명사를 써서 제3자가 객관적으로 나를 관찰해 나가는 그런 형식의 자소서를 써주시면은 큰 문제 없이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저는 이제 가상의 인물을 등장을 시켰습니다. 박재주 씨가 제주 땡땡 리조트에서 고객 만족 우수상을 수상한 직원이었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에피소드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다음과 같다라는 이 문장을 하나 넣어서 뭔가 흐름을 예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당시 액티비티 센터에서 근무하게 됐다라는 이런 과정들은 스타 기법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을 활용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이 여기 파란색 부분, 이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객관적인 상황을 묘사하시는 거는 여러분들 큰 문제 없이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본인의 의도나 생각이나 어떤 취지 등을 표현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애매해질 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전체적 작가 시점이 아니라 3인칭 작가 시점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생각을 여과 없이 그대로 노출하게 되면은 3인칭 관찰자 시점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그는이라는 3인칭 대명사 이런 것들을 좀 등장시켜서 자연스럽게 처리하실 수 있다라는 팁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래쪽 보시게 되면은 이 박재주 씨가 했던 행동들에 대한 결과를 동료들이 평가하는 방식이에요. 동료들의 관점에서 박재주 씨의 어떤 이 행동과 행위를 뭔가 표현해 주면서 박재주 씨가 어떤 인물인지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대목입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의 동료들은 박재주는 역시 의지의 한국인이야 라며 박수를 보냈다. 이 지점이 딱 들어가면서 굉장히 재밌어지고 또 이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 더 객관적으로 묘사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3인칭 시점 나름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훗날 박재주 씨가 이제 자신의 행동을 좀 돌이켜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나름대로의 인사이트예요. 고객의 마음을 헤아려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진정한 서비스의 의미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회상했다.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그 진정한 서비스의 의미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느꼈다. 이거는 삼위진 시점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나의 생각을 기술하는 거고 누군가가 내 내면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삼위진 시점을 일목요연하게 유지를 해주셔야 되겠죠. 글을 기술하는 형식 자체를. 그래서 계기가 되었다고 회상했다라는 단어를 붙여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이 상황을 통해서 느끼고 배운 점들을 마무리의 기술을 해주시잖아요. 인사이트를. 그 인사이트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 지점만 잘 기억해 주시면은 충분히 위키백과 그리고 삼위진 시점으로 기술하시는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참조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2번까지는 제가 예시를 들어드렸고, 이제 3번 입사를 위한 특별한 노력은요, 이거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1번에서 나왔던 이 메인 비전 보드 있었잖아요. 150자로 쓰시는 자기소개 개요였는데, 그 개요랑 이 3번에 있는 특별한 노력, 즉 지원 동기거든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썼던 지원 동기 부분이 이 특별한 노력이라는 지점이라고 일치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1번에 제시했던 비전 보드의 150자 글자를 이 3번에서 더 상세히 풀어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소서를 써내려 가시면 글을 읽으시는 면접관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여러분의 글을 잘 읽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원 동기이기 때문에 제주항공의 브랜드 가치, 제주항공만의 기업 어떤 철학과 연결시킬 수 있는 지점을 기업 분석 내용을 먼저 도입 부분에 써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기업 분석 내용을 가져오실 때에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 나의 어떤 점하고 제주항공이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나 제주항공이 지향하는 뉴 스탠다드에 부합할 수 있는 나의 어떤 요소가 있을까? 어떤 역량을 대입하면 좋을까를 먼저 고민하시는 게 먼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주항공의 필수 키워드를 먼저 점검을 해드리자면 다 알고 계시는 뉴 스탠다드, 그리고 차별화, 특화 서비스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뭐 에버랜드 아니면 뭐 테마파크 아니면 고객 상호작용 과정에서 뭔가 만족시켰던 그런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에피소드들을 많이 준비하셨을 거니까 그런 것들 중에서 뭔가 특화 서비스로 연결을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차별화 전략을 찾아내시는 거 좋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추천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크루쇼퍼 팀 현재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환경봉사단체인 에코머, 그리고 어린이 안심케어 서비스, 이렇게 요즘 최근에 뜨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좀 주제로 보시면서 혹시 이런 제주항공의 필수 키워드하고 내 경험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크루쇼퍼 서비스라는 컨셉을 한번 가져오고 싶었어요. 네,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에게 추천을 잘해주거나 아니면 판매를 좀 잘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면 크루쇼퍼 서비스하고 연계해 짓는 것도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나의 에피소드를 끌어내고 어떤 비전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나아가야 될 방향은 뭐냐면 고객 맞춤형 쇼핑 컨설턴트로 진화해 나가겠다. 그러면서 신뢰받는 기내 쇼핑 파트너로 제주항공에 뭔가 의미 있는 인재로 자리매김을 하겠다라는 컨셉으로 기술을 쫙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핵심 요약 한번 해드리자면은 4단계 구조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주항공의 브랜드, 어떤 차별화 전략들, 어떤 특별한 서비스, 혹은 그들만의 어떤 특별한 문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의 개인 역량과 연결시켜 주시면 좋겠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개인 역량 사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했는지 에피소드 적용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추후 내가 제주항공에 이러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여담입니다. 여담의 의미는 여러분만의 숨겨진 매력, 인간적인 매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부터 이제 무려 이제 2000자 이상을 쓰셨잖아요. 2번, 3번에서 2000자 쓰셨고 또 150자 쓰셨기 때문에 앞에서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에피소드들이 많겠지만 그 이외에 잔잔하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자기관리 능력이나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전한 취미나 뭐 습관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맛집 리스트를 공유하는 어떤
취미가 있다면 그것을 이렇게 어떤 의도인지 이런 게 중요하겠죠. 함께 나누려는 마음,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어필해 주면서 고객 만족 서비스 역량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잔잔한 이야기를 가져오실 때 꼭 이게 무엇을 어떤 역량과 연결될 수 있을지를 염두에 두시고 스토리텔링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만 유념을 해주시면은 뭐 판매 경험 가져오실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이 체력 관련 어떤 하고 있는 다양한 운동 이런 것들을 가져오실 수도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면모들을 표현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제주항공이 디테일의 왕이라고 봐요. 여러분을 빠짐없이 살펴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많은 글자 수를 또 담아내게끔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요, 이 제주항공 3번 자소서 입사를 위한 특별한 노력, 이거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어요. 지원 동기와 연결시킬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 아까 말했듯이 3회증 시점으로 또 여러분의 에피소드를 구사해야 되고, 또 인사이트나 느낀 점, 여러분들의 어떤 관점 또 정확히 제시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샘플 자소서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자, 제 인스타 백칼 플라이트 들어오시면 댓글 다시고 3번 답변 샘플 받아가실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방문해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제주항공 자소서 가이드 분석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꼭 좋은 결실 이루었으면 좋겠고, 또 제주항공 그 다음 역량검사까지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합격하시는 그날까지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